바로 제 자신의 몸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원장님, 뭐 먹어야 나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이요. 육류 대신에 소화가 더 쉽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아주 유리해요.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원칙을 직접 지키면서 회복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유방암 진단을 2번 마주했어요. 한 번은 사랑하는 어머님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바로 저 자신에게였습니다. 2번 모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고, 의사로서의 저와 인간 최정원으로서의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머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암은 3년마다 재발했고요. 결국 폐암, 간암까지 전이되셨어요. 마지막에는 복수까지 차올라서 의사는 저희들에게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그 말은 곧 임종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한약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일주일에 2번씩 복수를 뽑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복용 후 1주가 지나면서 복수가 더 이상 차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자 복수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말기암 상태에서 3년 반을 넘게 연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 저도 2번째 암과 마주하게 되었죠. 바로 제 자신의 몸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 단지 평소보다 몸이 쉽게 피로하고 가슴 부위에 멍울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고 유방암 양측 2기 말에서 3기 사이라는 판정이었어요. 의사는 선항암 후 수술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병원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꼈어요. 이 치료는 내 몸이 좋아할 방식이 아니다. 저는 선항암을 시작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평생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1년 전에 검사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전년도에 서초동에 있는 선배 한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방병원 검진센터에서 정기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 결과지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고 병원 측으로부터 결절이 조금 있다는 짧은 전화 통화만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미세 결절 소견 정도로 생각하고 그 말을 별 의심 없이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단 이후에 다시 과거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결과지에 좌측 유방 1cm 종양 의심이라는 분명한 소견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결과지를 직접 받아서 확인했다면 암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기 전에 좀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확인하세요. 부정확할 수도 있고 의료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의 변화는 내가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걸 저 역시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몸에 생긴 병만 보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병행하는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원장님, 뭐 먹어야 나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시기와 영양은 암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지 않느냐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양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죠. 암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영양제 많이 먹어야지 면역이 오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턱대고 단백질 파우더, 고기, 비타민, 항산화제 등을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암을 직접 겪고 수천 명의 환우분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영양은 독과 같다는 점입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에 있는 몸은 정상적인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해독과 배설 기능 역시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암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양 과잉과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암세포는 설탕, 정제탄수화물, 고기, 튀긴 음식, 유제품 등을 아주 좋아해요. 특히 설탕은 암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페트라고 하는 촬영에서 암 부위가 밝게 보이는 것도 포도당에 암세포가 몰려들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기운이 없을까 봐 단 걸 드세요. 또는 지방이 없으면 살 빠지니까 고기라도 먹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암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세포의 회복이 되는 식단은요? 암 회복기에는 특별한 슈퍼푸드보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소화와 해독, 배설이 잘 되는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기본은 식물성 위주의 자연식이요. 통곡물, 백미 대신에 오분도미, 잡곡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과 장내 유익균 증가에도 도움을 줘요.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의 색을 가진 제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미역, 다시마, 케일 등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항암과 해독에 모두 도움이 돼요. 과일은 달지 않은 과일이 좋아요. 너무 달지 않은 베리류나 자몽, 사과 등을 껍질째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김치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아주 우리 몸에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면역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주죠. 그런데 염분이 과한 경우는 약간 조절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이요. 육류 대신에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견과류 등을 통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더 쉽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아주 유리해요. 회복을 위해서 만든 식단은 단순해서 꾸준해야 됩니다. 암 치료 후에 몸은 과잉보다 안정을 원하죠. 복잡하고 무거운 식사보다는 단순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몸이 진짜 좋아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또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변화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실천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암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만 고민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 안 먹어야 되는지, 뭘 빼야 되는지, 해독해야 되는 것인지. 영양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식물성 자연식, 소식, 규칙적인 식사 습관, 내 몸이 좋아하는 식재료들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원칙을 직접 지키면서 회복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분 한 분 진료실에서 생활 속의 루틴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 한의학 박사 최정원 치유정원에 오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역삼동에 있는 경희정원 한의원으로 직접 진료 오셔도 제가 친절하게 진료를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수많은 노트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잠은 얼마나 잤는지, 무슨 생각을 했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모든 순간을 정확히 관찰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다른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어요.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단지 환자로만 머무르지 않았던 거죠. 한의학 박사로서, 임상가로서, 그리고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교했어요. 그렇게 쌓인 메모와 정보들이 어느 순간 저 혼자만의 생존 노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회복 설계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제 몸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죠.